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UN 전문가 13명이 중국의 티베트 델기 지역의 인권 침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몬파 공동체가 페마 간두 주지사와 함께 달라이라마께 장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망명 티베트 의회가 8차 회의를 개막했습니다. 대통령 벤파 재링은 티베트 여성협회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군의 심파이오시스 대학교에서 티베트의 글로벌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가 티베트 동부에서의 식민지 기숙학교 확장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호주 국회의원들이 티베트 관련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티베트 정책연구소가 공통의 해결을 찾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제57차 UN 인권이사회를 개막을 앞두고 티베트인들이 인권 악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13명의) UN 특별 절차 권한 보유자가 2024년 7월 8일 티베트 델게 카운티의 감톡 수력 발전소에 반대하는 티베트인들에 대한 중국의 인권 침해와 탄압에 대해 소신을 보냈습니다. 이 소신은 9월 6일에 공개되었으며 유사한 소신이 중국 화대엔 그룹의 자회사인 화대엔 전가상 상류 수력 발전 개발 UN 회사에도 전달되었습니다. UN 독립 전문가들은 이 댐이 티베트 고원과 중국 주변 지역에 끼칠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적 영향을 우려하며 건설적 충분한 환경 및 인권 영향평가 심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의 딜리 주키 대표는 보고관들의 공통 소신을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9월 7일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의 몬파족들이 다람살라 주 사원에서 달라이라마를 위한 장수 기도식을 봉연했습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지사 펜마 간두와 고위 대표단이 참석했고 송하는 몬파족의 존경과 헌신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1,400명의 몬파족과 3,500명의 티베트인과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장수 봉연 후 몬파 공동체는 티베트 주민들과 함께 세 가지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송하의 첫 번째 법문 60주년, 제6대 달라이라마 장왕갸초의 341번째 탄생일, 그리고 송하의 91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주변으로 참석한 링 림포체와 주지사 펜마 간두, 파파가오 국회의원, 파상 돌치 선하 교육부 장관, 아루나찰 프라데시 의원들도 기념식을 빛냈습니다. 대통령 펜파 재링은 펜마 간두 주지사의 티베트에 대한 헌신을 찬사하며 그의 국공 문제에 발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펜마 간두 주지사는 중앙 티베트 행정부의 환대에 감사하며 티베트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겐포 수남 템플 의장은 티베트와 아루나찰 프라데시의 깊은 유대감을 강조하며 펜마 간두 주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제17대 티베트 망명정부의회의 제8차 일반 회기가 의장이 회기 개시를 선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은 개회 연설에서 지난 몇 달 동안의 주요 사건들, 특히 달라이라마의 건강 소식과 티베트를 향한 국제적 지지를 거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장은 제17대 티베트 망명정부의회의 8차 회기 의제에 대해 의회에 간략히 설명하고
티베트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티베트 중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 책임임을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9월 10일 티베트 여성협회는 티베트 공연예술연구소에서 설립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제링돌막 회장의 개회사와 창립 멤버인 린칭칸도의 연설이 이었습니다. 주빈으로 참석한 대통령 벤파제링은 티베트 여성협회의 근기와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티베트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더 많은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베트 자유투쟁에 대해 대통령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6대 가작의 중도 노선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티베트 여성협회는 1984년 린칭칸도 주결에 의해 인도에서 설립되었습니다. 9월 5일 대통령은 인도 푸네의 심파이어스 국제대학교에서 열린 티베트가 중요한 이유 세션에 기조 연설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고탄 밤파왈레 전 인도 대사와 심파이어 오시스 대학교의 교수진, 슈에타 신하 데비판테 박사, 그리고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티베트를 이해하는 것이 인도의 안보에 중요하며 티베트의 지정학적 및 환경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티베트 불교와 역사적 배경을 통해 문화적 이해가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9일 신뢰할 만한 소식을 통해 따르면 중국의 티베트 동화 교육 정책과 의무 기숙학교 강화로 티베트 문화와 중체성 상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로 어린 승려와 비구니들이 대상으로 하며 티베트의 전통 문화와 종교, 생활 방식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앙티베트 행정부 대변인 덴진 렉샤는 이 문제에 대해 티베트 TV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Recently in Amdungnawa, in Piti Monastery and two other monasteries in Joge zone, more than 1,700 novice monks and nuns were being forcibly discharged from the monasteries and then enrolled without consent and the wishes of the monk and their parents in th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colonial style boarding schools. These boarding schools primarily became a kind of a hub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annihilate the Tibetan culture, tradition, language, and the way of life. And they are targeting the young novice monks and nuns under the age of 18. And with this, there's a seriousness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against the Tibetan people. And for that, we urge the immediate interven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especially the United Nations, for the plight of the Tibetan people. And not only that, we call upon the Chinese leaders to uphold their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safeguarding the rights and the freedom of the Tibetan people. 9월 9일 호주 하원 의원 앤드류 웰리스는 티베트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중국의 티베트인 동화 정책을 비판하며 티베트인들이 외부 간섭 없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책을 선택하고 14대 달라이라마의 환승 선택할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We see people of faith, democracy activists and minority groups forced into labour camps where they are beaten, tortured and enslaved. And now, while the CCP seeks to crush Tibetan identity and aspiration, we see the most basic tenets of the Tibetan Buddhist faith under fire. That includes Tibetans' right to political and religious self-determination when it comes to selecting the eventual successor of His Holiness the 14th Dalai Lama. 수젠 템플먼
데니엘 몰리노, 데이비드 길레스피 의원이 이 결의안을 지지하며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결의안은 호주 티베트 협회와 티베트 공동체가 주최한 티베트 로비데이 중 발의되었습니다. 9월 10일 티베트 정책연구소는 티베트 중앙도서관에서 공통 기반 찾기,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티베트 연구원, 전문가, 언론인들이 참석해 글로벌 도전과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패널리스트로는 다와 지링 소장, 위다희, 상푸, 두코코, 제왕 돌지 박사, 양왕리, 잉존 등이 참석했습니다. 심포지엄 토론은 대친 발모와 군상 돌마 박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와 지링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국제 정치 변화 속에서 중국에 맞서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조직했으며 티베트인과 홍콩 주민 간의 공통 기반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9일 제57차 유엔 인권이사회 첫날 스위스와 리히텐슈텐 티베트 공동체는 티베트의 인권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유엔 건물 앞에서 시위를 열렸습니다. 제네바 티베트 사무국의 분촉 돕델리 연설에서 14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티베트의 감독 수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소환을 본회한 중요한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제5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